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게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고요. 권민창 작가인데 이분은 이제 동기부여, 자존감, 인간관계 쪽에서 탁월하신 분이고요.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라는 말이 좀 현대인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 맞는 말이고, 여기는 이제 소제목으로 테마식으로 해서 짧게 나와 있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친할수록 더욱더 지켜야 될 네 가지, 친한 사이일수록 지켜야 될 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기, 그리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깎아내리지 않기. 제가 좀 이게 좀 약해요.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이 좀 디스하는 경우가 제가 있는데 그런 걸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을 자꾸 높여줘야지 깎아내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너 공부 못했다며? 근데 사업은 잘하네? 이거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성실했고 지금은 사업도 잘하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미래까지 판단하지 않기. 너무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힘들 때 묵묵히 있어준 사람. 두 번째, 말이 없어도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를 또 더 큰 호의로 갚는 사람.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거라도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사줬어요. 그럼 다음번에 식사 대접을 해주면 최고고, 그게 안 되면 커피 쿠폰이든 내가 보낼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이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최고죠. 네. 다음번에는 또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든 배우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배움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금융업에 있다 보니까 보험을 자꾸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험 얘기를 솔직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보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전 해요. 이 사람이 보험이 필요하고 보험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자신이 보험료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되고 또 클로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신뢰 지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음에 나오는 게 부자들의 멘탈 관리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스스로를 믿어준다. 이건 에머슨이 얘기한 것도 그렇죠. 자기 신뢰가 성공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다. 고민할 건 솔직히 매일 넘쳐나요. 근데 저는 6시가 넘어가면 고민을 안 하거든요. 회사 일도 끝나고 또 이 컴퓨터도 꺼지는 시간이 6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기왕이면.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화의 마인드를 갖고 생활한다. 그래서 항상 말이나 생각이 긍정적이고 또 말을 배려가 있는 사람을 싫어할 리가 없죠. 네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소한 차이. 첫 번째,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뭐냐면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쁜가? 이거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자기만의 어떤 소견이 있는 걸 갖고 내가 최고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고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부자들이 경계하는 게 공짜를 경계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는 절대 안 받으세요. 공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짜는 뭐 양잿물도 먹는다. 이거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자끼리 어울리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부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다니질 않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항상 발전하고 싶어서. 왜냐면 내가 100억 부자고 이 친구가 50억 부자면은 50억 부자한테 배울 게 있고 100억 부자한테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배울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사회가 너무 편파적이야. 너무 돈 벌기 어려운 시대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소모를 아끼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슈퍼로 돈을 벌었다던가 비트코인을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정말 축하해줘요. 기뻐해줘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사기쳐서 번 거 아니야?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분들이 일반 분들에게 내가 돈을 이렇게 버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정 소모를 줄이려고 부자들은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자를 또 만나는 이유가 또 자극받기 위해서 합니다. 첫 번째하고 비슷해요. 발전하기 싶어서 자극받고 싶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학교 시간에 일찍 오는 사람들한테 지각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찍 오라는 말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지각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각하는 사람은 못 듣는 것이 전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부자들은 자극을 받고 또 뭔가 발전하려는 거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 그 잘 사는 게 복수다에서 얘기하는 게 가난을 극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부자가 전하는 4가지의 메시지.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성실해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고 그런 부분들. 두 번째, 친절하고 겸손하라. 이것도 뭐 다 아는 방법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인문 고전 중에 하늘을 만나는 방법은 감사하는 방법이고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겸손하면 만난대요. 근데 이게 거꾸로 바뀌어도 웃겨요. 하늘을 겸손하게 만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좀 맞기는 맞지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늘을 만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고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겸손하게 삶의 태도가 됐을 때 우리가 더 인정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잠언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넘어가기 위한 세 번째는 자기개발 투자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마라. 그러니까 카네기 같은 경우 저 250만 원씩 내가지고 수업 받았죠. 고려대학교 1000만 원 내고 받았죠. 건양대학교 그것도 뭐 150만 원, 200만 원 내고 배웠죠. 또 뭐 우리 요즘 이제 건신대학교 대학원 그 100만 원 내고 또 배웠죠. 그러니까 배움에 대해서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 실은. 근데 내 생활과 배움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씩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에 대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에도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저렴하고 알찬 교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내가 꼭 받고 싶은 것은 적금을 넣든 활부를 하든 1년에 한 번 내 생일이든 내 자신에게 선물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재밌어요. 잘 보면 120% 공감하는 명언이 있는데 인간관계에 2대 6대 2가 있어요. 뭐냐면 10명 중에 2명은 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은 저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6명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고요. 2명은 나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2대 6대 2가 2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하고 2명은 나를 무조건 좋아하고 6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2대 6대 2 법칙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느슨한 관계의 힘이 중요하다. 살다 보면 10년지기, 20년지기보다도 처음 만난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0년지기, 20년지기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저녁자리, 술자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모임을 갖고 그 속에서 나를 어필하다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다른 차면 기운다. 인간관계 법칙이죠. 아무리 잘 나가도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이 차면 기운다. 꽃이 피면 진다. 이것은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맞는 법칙입니다. 네, 저는 이거 딱 들으면서 코인이나 주식이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상당히 투자의 기본 원칙이면서도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인맥에 너무 집착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저도 인맥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 가서 돈 쓰고 술 사고 밥 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해주고 또 베풀고 마음을 통하다 보면 그 사람 중에서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랑새는 먼 데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맞아요. 뭐냐면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배고프면 장 보면 안 돼요. 많이 사잖아요. 그 피곤할 때 의자를 사지 마라. 이것도 맞아요.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마라. 화나면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대답을 하면 화가 나요. 그럼 이 안 좋은 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급할 때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행복할 때, 내가 보너스를 탔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성적이 A뿔이 나왔어. 아니면 내가 집이 당첨이 됐어. 이랬을 때 약속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허황된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은 항상 내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권민창 씨의 그 글을 읽었는데 짧게 돼 있지만 너무나 도움되는 글들도 많고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